6장 각자의 길, 부모의 꿈 대 아이의 꿈. 민준이가 음악치료사 꿈을 확정한 지 3주가 지났어요. 은정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각종 대학 입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전국에 10개 대학밖에 없네. 경쟁률도 10대 1이 넘고, 실기 시험도 있고 면접도 있고, 자료를 볼수록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남편 민호가 퇴근했어요. 여보,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민준이 입시 자료 정리하고 있어. 민호가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음악치료학과? 이게 뭐야? 민준이가 하고 싶다는 전공이야.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음악치료학과라. 이런 과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겠네. 응, 나도 민준이가 말하고 나서 알았어. 그런데 이거 졸업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은정 씨는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음악치료사가 되는 거지. 병원이나 복지관에서 환자들을 도와주는. 병원에서? 그럼 의료진인가? 정확히는 치료사야. 의사는 아니고.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좀 불안하지 않아? 뭐가? 취업도 잘 안 될 것 같고 수입도 불안정할 것 같고. 은정 씨도 사실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꿈을 지지해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보, 우리가 민준이를 위해서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 뭔데? 대학 등록금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졸업하고 나서 제대로 된 직장도 없으면 어떡해? 그렇긴 하지만 차라리 안정적인 전공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경영학이나 컴퓨터 공학 같은.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 아빠 오셨어요? 민준아. 아빠가 할 얘기가 있는데. 민준이는 아빠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어요. 네. 민준아, 아빠가 내 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음악치료사라는 게 솔직히 좀 불안해. 불안하다고요? 응. 취업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수입도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고. 민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빠도 엄마처럼 반대하시는 거세요? 반대가 아니라 걱정이야. 내가 나중에 후회할까 봐. 아빠, 저는 후회 안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돈 벌어야 할 때 되면 달라져.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호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어요. 차라리 복수 전공을 생각해봐. 주전공은 좀 더 안정적인 걸로 하고 부전공으로 음악 관련 걸 하면 어떨까? 안정적인 전공이요? 경영학이나 심리학 같은. 취업이 잘 되는 과 말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떨궜어요. 아빠도 결국 제 꿈보다는 취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꿈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생각해야지. 그럼 저는 언제까지 현실만 생각하고 살아야 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항상 불안하다, 위험하다고 하세요? 민준아, 아빠가 너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이에요? 제가 실패할까 봐서요? 민호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 내가 나중에 고생할까 봐 걱정되는 거야. 아빠는 제가 고생하는 게 무서우세요? 아니면 아빠 체면이 구겨질까 봐 무서우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민호는 민준이의 말에 당황했어요. 체면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 아버지들이 우리 아들 의대생이야, 우리 딸 공무원이야 할 때 아빠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 음악치료사야라고 하실 수 있어요? 민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민준아. 솔직하세요, 아빠. 제 꿈이 창피하시죠? 민준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실에는 민호와 은정 씨만 남았어요. 여보. 민준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은정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가? 우리가 정말로 민준이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우리 체면 때문인지.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솔직히 둘 다인 것 같아. 여보? 민준이 걱정도 되고 동시에 남들 앞에서 좀 당당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날 밤 은정 씨와 민호는 늦게까지 대화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이기적인 부모인 걸까? 글쎄, 다른 부모들도 다 우리와 비슷할 거야. 그런데 그게 정말 민준이를 위한 걸까? 민호는 깊게 생각해 봤어요. 사실, 내가 젊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 어떤 일? 사진작가. 은정 씨는 놀랐어요. 사진작가요? 처음 듣는데요. 대학 때 사진 동아리 활동했었거든. 정말 재밌었어. 그럼 왜 안 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셨지. 사진으로 뭘 먹고 사냐고. 그래서 경영학과로 들어갔고 지금까지 회사 다니고 있는 거야. 후회하세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움이 있지. 아쉬움? 가끔 생각해. 만약 사진작가가 됐다면 어땠을까 하고. 은정 씨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여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준이한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은정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받은 압박을 민준이한테 그대로. 그렇다고 무작정 허락할 수는 없잖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길인 건 맞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은정 씨는 박 선생의 말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은정 씨는 박 선생에게 급하게 연락했어요. 선생님, 큰일이에요. 어제 민준이와 남편이 싸웠어요. 카페에서 만난 박 선생에게 어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정 씨, 혹시 장자의 소유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소유유? 네, 자유롭게 날아다닌다는 뜻이에요. 박 선생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큰 새는 높이 날고 작은 새는 낮게 날지만 각자 자유롭게 날아간다고. 각자 자유롭게. 맞아요. 중요한 건 각자라는 거예요. 모든 새가 같은 높이로 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민준이도. 민준이에게는 민준이만의 하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해준 하늘이 아니라요. 그런데 선생님, 부모로서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물론이죠. 걱정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그 걱정이 아이의 날개를 꺾어서는 안 되죠. 박 선생은 새 한 마리를 가리켰어요. 저 새를 보세요. 어미새가 새끼의 날개를 잡고 있으면 새끼가 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날죠. 맞아요. 어미새는 새끼가 날 수 있도록 날개를 놔줘야 해요.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야 진짜로 나는 법을 배워요.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음악치료사가 성공한 인생일까요? 박 선생은 미소를 지었어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런 성공도 있지만 다른 성공도 있어요. 다른 성공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도 성공 아닐까요? 은정 씨는 생각해 봤어요. 그렇긴 하지만 장자는 이런 말도 했어요. 대지대용, 큰 지혜는 큰 쓰임이 있다고. 큰 지혜요? 민준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그것도 큰 지혜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 씨는 결심했어요. 민준이와 진짜 대화를 해보자. 그리고 남편도 설득해보자.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여전히 방에 있었어요. 은정 씨는 민준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 민준아, 엄마야. 얘기 좀 할까?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네. 민준이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민준아, 어제 일로 많이 속상했지? 네. 좀요. 민준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네. 엄마도 처음에는 내 꿈이 불안했어. 정말로.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그 불안이 너를 위한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한 것일 수도 있겠더라. 엄마를 위한 거요? 응. 엄마가 안심하려고, 엄마가 남들 앞에서 당당하려고. 민준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실 줄 몰랐어요. 민준아, 엄마가 질문 하나 할게. 네. 내가 음악치료사가 돼서 돈을 적게 벌더라도 정말 행복할 수 있어? 민준이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네.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은정 씨는 민준이의 확신에 찬 대답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렇게 확신한다면 엄마가 더 이상 막을 이유가 없겠다. 정말요? 응. 대신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정말 열심히 해. 그리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때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아빠 오셨네. 민준아,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봐. 민준이는 망설였어요. 어제 싸웠는데. 괜찮아. 아빠도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야. 거실에서 민호와 민준이가 마주 앉았어요. 민준아, 아빠가 먼저 사과할게. 아빠, 어제 내 말이 맞았어. 아빠가 체면을 생각한 것도 맞고. 민준이는 놀랐어요. 아빠, 아빠도 젊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부모님 반대로 못했거든. 무슨 일이요? 사진작가. 지금도 가끔 아쉬워. 민준이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럼 더 이해해 주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그런데 아빠가 겁쟁이였나 봐. 내가 나처럼 될까 봐 무서웠어. 아빠, 저는 아빠와 달라요. 어떻게?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확실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자신도 있어요. 민호는 민준이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그래. 넌 아빠보다 용감하구나. 아빠가 못 이루신 꿈을 제가 대신 이루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민준아. 제 방식으로 제 길로요. 그날 저녁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준아, 그럼 음악치료학과 입시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정말요? 엄마, 아빠? 응,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줄게. 민준이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그때 중2인 딸 유리가 말했어. 오빠, 나도 응원해. 오빠 꿈 정말 멋있어. 유리야. 나도 미술 계속 하고 싶은데 오빠 보니까 용기가 나. 은정 씨는 깨달았어요. 민준이의 용기가 동생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그럼 우리 가족은 앞으로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가족이 되자. 민호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나도. 그날 밤 은정 씨와 민호는 대화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 뭘? 부모의 역할이 뭔지. 아이들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지지해주는 거구나. 맞아. 그리고 우리 꿈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면 안 되는구나. 각자의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그날 밤 은정 씨는 일기를 썼어요. 소요유 각자 자유롭게 날아가다. 민준이에게는 민준이만의 하늘이 있다. 유리에게는 유리만의 하늘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도 나만의 하늘이 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높이로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도 괜찮다. 중요한 건 자유롭게 행복하게 나는 것이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날개를 꺾는 게 아니라 힘차게 날 수 있도록 바람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변화였죠? 부모의 꿈과 아이의 꿈이 충돌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장자의 소요유. 각자 자유롭게 날아가다. 모든 새가 같은 높이로 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자신만의 하늘을 찾아 자유롭게 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아이의 꿈보다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여러분의 미완성된 꿈을 아이에게 투영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이에게는 아이만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부모가 생각하는 길과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아이만의 소중한 인생이에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욱 깊은 철학적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쓸모없음의 쓸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이의 꿈을 응원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